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임지훈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어느덧 정말 어느새 네. 또 한 살을 먹었어. 근데 그러게요. 네. 이게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이만 먹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대로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체력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를 느끼는데 우리 지훈 아나운서 좀 어때요? 그래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정도면 네. 아직 젊으세요. 저는 오늘은 좀 괜찮네. 맨날 아프다. 오늘은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인데 몸이 아픈 걸 걱정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젊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새해에는 체력을 길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체력을 기르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또 이 머리랑 몸의 행동이랑 또 안 굉장히 맞죠.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운동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체력이 좀 갖춰져야 운동도 물론이고 네. 어떤 정신력 또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걸 실천하기가 말씀하신 대로 추우니까 뭐 내일부터 오늘은 비 오니까 눈 오니까 안 돼. 자꾸 이렇게 핑계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체력이 방전되면 사실 막 다 귀찮아지잖아요. 네. 뭐 어떤 일도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네, 뭐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귀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차니즘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거 대충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망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춥다고 이불 속에만 계시지 마시고 체력을 좀 키워보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저희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체력은 부동산 사이다에서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방송하는 내내 저희와 소통하고 또 부동산의 기초가 되는 체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어떤 소식도 좋고요. 또 궁금증, 고민사항 다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인정보 보장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 어제는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고민했고요. 오늘 금요일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경매 관련 궁금증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노란 채팅창입니다. 부동산 사이다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 화요일은 투자처, 그리고 수요일은 풍수, 목요일은 세무까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정말 올스탑으로 다 해결해드리는 시간 매일 오후 1시에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안목 넓혀보시고요. 첫 순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찬스도 능력이다. 그래도 세금은 내셔야죠. 국세청에서 358명을 적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고가 주택을 전세로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산 20대 등이 고의로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참 씁쓸하기도 그렇네요. 하고요. 네, 이렇게 뭐 탈세와 관련된 뉴스는 정말 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 좀 잘 내시기 바랍니다. 와, 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할게요. 계속되는 임대차법 후유증 빌라로 옮겨난 전세난 라는 뉴스인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참 많이 얘기를 했지만 워낙에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정말 스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투자 수요들이 빌라로 많이 옮겨갔다. 그렇게 패닉 바잉 현상이 빌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 지난해에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 전세난에 좀 시달리게 됐다라는 건데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마음이 쓰릴 것 아프죠. 같아요. 네. 이게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이제 빌라 말고 뭐 다른 투자처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좋은 투자처는 또 저희 방송에서도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사이다 단체 창에서도 저희가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부동산 사이다 채팅창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도 볼까요?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상승률 1위가 양주예요. 정말 그동안 안 올랐던 양주까지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정말 조정 대상 지역을 딱 골라면 그 옆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양주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올해도 계속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계획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볼게요. 갈아타기 상경 매수 다시 똘똘한 한 채. 이 상경 매수가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이게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로 다시 들어오는 거를 상경 매수라고 요즘에 부른다고 해요. 네. 예전에는 뭐 탈서울 이래서 서울에서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집을 특히나 부동산 이게 매수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서울 외에 수도권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탈서울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그 수요가 서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경 매수라는 말이 나타났고요. 실제로도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로 확인이 되시죠. 다시 한번 상승이 되고 있고 이게 서울에서 특히나 뭐 교통 호재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들은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금 서울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것 같고요. 서울 내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쪽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 또 교통 호재가 있는 좋은 투자처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부동산 사이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 창에서도 많은 정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창입니다.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오늘 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또 어떤 키워드도 함께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 시간 부동산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줄줄이 로또 당첨만 되면 5억 번다. 5대장 행운의 꿈. 네, 키워드만 보면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정말 설레고 너무나 기분 좋을 네.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는 이거 봐도 딱 키워드만 봐도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노란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소통해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대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14,000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분양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 역시나 이제 로또 분양의 해가 이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규제 지역에서는 정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안고 가기 때문에 입주 때 보면 그 분양가가 전세가가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주택자의 정말 희망 사다리가 되어 주고 있는 청약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요즘에 청약에 대한 관심 뜨겁고요. 올해도 열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새해 전국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량 파악 먼저 해볼까요? 네, 2021년이죠. 올해에는 현재 39만 가구가 전국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 평균 분양 실적을 봤을 때 28만여 가구였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약 10만여 가구가 늘어난 셈이 될 거고요. 또 2020년 분양 물량과 비교했을 때 20%가 많은 양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계 악재가 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집값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또는 이런 뭐 분양이나 어떤 거래에 대해 약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계획한 물량의 91%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 올해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인해서 좀 비슷한 물량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올해에도 많은 양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분양 가격이 아무래도 주변 시세의 반값 정도로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면서 기대 수요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살펴봤고요. 그래서 좀 수도권을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2021년 분양 물량 중에 수도권 경우에는요, 20만 6,651가구, 그리고 지방은 18만 4,203가구로 수도권 비중이 높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인천, 서울 순이고요. 또 경기 지역 물량은 아무래도 대부분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광명 지역, 장안, 하남 등에서 공급을 앞두고 있고요. 네. 특히 경기 지역 신도시는 저희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있지만 파주 운정신도시를 비롯해 양주, 인천, 검단 지역이 분양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또 인기가 있는 서울 지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좀 굵직한 지역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눈치 싸움으로 사실 지난해 분양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지역이 올해로 연기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가장 핫한 서초구의 반포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원베일리와 원펜타스 지역 역시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들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강남권 지역이니만큼 열기와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전국에서 39만 가구가 분양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서울 분양 민영 가구는 사실 4만 4,722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에 비해서 너무 턱없는 물량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공급량에 비해서 서울에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기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한 해보다 올해는 정말 박 터지는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정말 경쟁률이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서울의 핫한 지역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2020년도에 정말 대박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로또 청약 기대가 되는 지역은 어떤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강남 3구 또 서울의 인기는 정말 끊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효은 아나운서가 기사를 볼 때 또 강남 3구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도 살펴보셨는데 분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둔촌 주공, 그다음 반포 원베일리, 원펜타스 이 세 곳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다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총 1만 2천여 가구 중에서 일반 물량 공급이 5천여 가구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청약 대기자들이 정말 많이 줄을 서고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현재 조합원 갈등 문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자 또 주변 구축, 잠실 구축과 비교했을 때 최소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어서 가장 핫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둔촌 주공 외에 또 서초구 반포동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포 3차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이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최소 평당 5,200만 원의 분양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평당 5천만 원 이상을 넘기는 분양가가 이전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5천만 원을 넘어선 5,200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흔히 우리 반포 대장주 하면 생각나는 아리팍 아파트에 비교했을 때 최대 1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반값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진주 아파트, 잠실 진주 아파트라든지 성북구의 아파트 등 아직은 수도권에서 그래도 서울에서 4만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막차를 타고 싶은 로또 청약에 당첨되고 싶은 분들의 기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로또 청약에 대한 이야기, 분양 또 어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올해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단지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부동산 사이다 또 노란 오픈 채팅장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경매와 관련된 고민 또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지만 오늘은 알짜 경매 물건까지 소개해 드리니까 나도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 좀 해보고 싶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은 오늘 경매 코너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시작됩니다. 주거 편의성이 높은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교통, 주거, 미래의 인프라까지 품은 특별한 아파트가 용인에 들어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 보평역에 위치한 S리버파크인데요. 사실 요즘 정말 많은 부동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처인구에 이 집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분양 주택 공급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용인 처인구의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매력이 있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20, 50대의 인구 비중이 늘고 있는 지역이며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신축 선호도가 높은 처인구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 용인시 이륜동에 위치하게 되는 대형 아파트 단지로서 지하 2층, 최고 36층 규모 총 21개 동으로 건설돼 개혁으로 완공 시 총 1963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용 면적 52제곱미터에서 105제곱미터의 중소형의 9가지 타입의 구성으로 선택의 폭도 많이 넓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분양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주거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은 물론 우수한 공간 활용성을 갖춘 특화 설계는 아파트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브랜드 대단지에 편리한 교통까지, 이제 거기에다가 생활 인프라까지만 잘 갖춰지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처 대형마트와 처인구청, 용인시 종합운동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서 편리한 주거가 가능하고요. 교육 여건 역시 여러 장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단지에 인접해서 성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3km 이내에 초중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보평역과 광역버스 정류장 이용이 가능하고 용인 IC를 이용해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합니다.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광역 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상품성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 거기에다가 미래 가치까지 더한다면 정말 아파트 선택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어떤가요? 용인시 처인구의 2019년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SK 하이닉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지적 고용 인력 1만 7천 명, 간접 고용 효과 인력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지적 수혜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파트 반경 4km 이내에 약 2만 세대 이상 신규 긴급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이와 함께 용인 플랫폼 시티와 GTS 구성역 등 여러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분담금을 책정하고 신뢰받는 대형 건설사와 신탁회사의 책임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용인 보평역 S리버파크는 실수요부터 투자까지 겸비한 매력적인 아파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뛰어난 교통망과 생활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녹지 환경에 쾌적한 인프라와 대형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까지 품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지역주택 조합과 관련된 영상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이제는 경매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는 시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도 올려주시고요. 경매 번호 올리면 분석도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 네, 경매 번호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경매 물건의 분석까지 도와드리니까 노란 채팅창에 많은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함께해요.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정말 제야의 고수로 알려진 분입니다. 김재필 교수와 함께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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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관심 가져볼 만한 좀 경매 물건들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경매 물건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먼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고민 바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요. 시무사 통해서 잔금을 1월 초에 다 치르기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낙찰받은 집 내부 상황을 보고 싶은데 집 소유권이 전부 양도되기 전까지는 못 보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원래 경매 물건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내 소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낙찰받으면은 잔금 납부 후에 법원에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배당 받으라고 배당 통보가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받은 사람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때 그거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대부분 그 시기에 그러면 내가 인감을 떼어갖고 집으로 갈 테니 그 집에서 보자라고 해서 집을 많이 보는 그런 게 가장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낙찰받고 나서 그리고 내가 낙찰받고 나면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집 소유자나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법원에 가서. 그래서 전화하셔서 낙찰자 있는데 집 좀 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소유자가 살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잘 보여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이런 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경매할 때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은 사실 잔금을 다 치러야 이제 내게 되는 거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은 순간부터 이제 내가 가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절할 때는 좀 잘 그 묘를 발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또 궁금증 또 보도록 할게요. 경매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 A인 상태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증여로 소유자 B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 경우 낙찰 시 소유자 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문제가 없을지요. 을구의 경우 소유자 A로 인한 근저당권만 존재합니다라고 궁금증 남겨주셨거든요. 어떤가요? 문제 없을까요? 증여를 받는 B 같은 경우를 갖다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5억짜리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는 부모의 채무가 15억이다. 그러면은 5억짜리 주택을 증여받고 나서 증여 상속받고 나서 부모의 10억, 5억에 대한 채무를 전부 다 증여 상속받는 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서 파악을 해서 내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억을 내가 재산을 증여 상속받았는데 네. 채무가 15억이라면은 증여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내가 채무를 지는 그런 한정 승인이라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네. 방금처럼 경매가 신청돼 있는데 소유권이 이전돼 있더라도 낙찰자는 낙찰받아서 소유권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증여받은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인, 그래서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 또는 재항고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3취득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민에 나와 있는 B 같은 경우에 제3취득자가 되는데 제3취득자가 소유권 이전을 당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 경매 번호 이제 올려주십니다. 분석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타경 11023 이겁니다. 교수님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네.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식적으로요, 2019 타경 11023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2019년도에 11,223번째로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에 5개 지방법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한 법원에서 10,000건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할 수가 거죠.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물건을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그런데요. 네. 최근에 노원구 일대가 가장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지역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살기 좋은 곳에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노원구를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면은 지하철 4호선 그리고 7호선 네. 그리고 건너편 창동역에 지하철 1호선이 있고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와 동일로 외곽순환도로 등 굉장히 교통 요건이 좋은 지역으로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 약 6평,
19.65제곱미터이고 건물 전용 면적이 44.33제곱미터로서 감정 가격은 3억 5,900만 원이고 입찰 일자는 2021년 1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북부지방법원에서 입찰이 시작되는데요. 네. 지금 이 감정가 이게 시세보도 매우 낮게 맞습니다. 저평가된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물건 역시 지금 보면은 소유자에서 경매가 신청돼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여가 됐거든요. 네. 아마 자녀에게 증여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낙찰받더라도 소유권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역시 보면은 7호선 하계역에서 약 한 172m의 7호선 초역세권 강남 출퇴근대에 입지여건이 좋고 가격이 저평가된 물건으로서 이거 낙찰 받으시면은 소유권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짚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좀 경매 이번에 좀 1월 말에 하는 경매에 좀 들어가셔도 괜찮은 물건이다. 워낙 입지도 좋고 노원구 아파트가 최근에 또 뭐 입지도 좋지만 사실 교육열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속이 되어 있지만 자녀 상속으로 예상이 되고 뭐 근저당권이나 여러 가지 뭐 채무나 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경매 물건 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다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냥 바로 좀 접근하기보다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그 분야의 제야의 고수와 함께 여러분들 조언 받아보시면 훨씬 더 신중한 또 경매에 접근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궁금증들도 올려주시고요. 이쯤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경매 물건들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바로 볼까요? 네, 울산 거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울산에서 한번 그 톡이 왔었는데요. 울산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자, 2019 타경 113569. 항상 경매 사건은 사건 번호를 기억해 두시고 사건 번호로 문의를 상담을 하시면은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로서 부산 해운대 인접 지역으로서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좋은 지역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중구 역상동 평창 아파트 101동 604호 감정 가격은 1억 2,400인데 한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70%인 8,630만 원에 입찰이 시작되는데 1월 19일 날 울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로서 우리가 25평형이라고 하죠. 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은 기획자형 아파트로서 이 아파트 역시 지금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요. 전세 가격이 약 한 1억 3천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보다 약 한 5천만 원 이하로 이상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을 봤어요. 또 몇 개 더 준비해 주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네. 서울 인접 지역인 고양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양시가 저평가돼 있다가 국토부 장관께서 한번 발표를 한 이후에 가격이 폭등했던 또 지역이라고 할 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있어요. 네. 자, 이 물건 역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사건 번호가 62906. 62906. 네, 고양시에 자, 이 아파트는 고양시 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제니스 아파트인데요. 이 제니스라는 이 브랜드가 두산건설에서 굉장히 고가 아파트로 정평나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고층 아파트로서 단지 구성이 잘 돼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구가 거의 뭐 호텔 로비 수준이죠. 그렇네요.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요. 와. 지금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구조가 3베이인가 4베이 뭐 이러는데요. 네. 이렇게 일렬로 방이 구성되어 있고 주방과 욕실, 드레스룸 그래서 굉장히 그 조망권이 확보된 그런 좋은 구조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는
현장을 가보지 않더라도 집에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으로 구조라든지 위치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위치도 보면은 지하철 초역세권이죠. 네. 지금 지하철과 근접해 지하철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에 두산의 굉장히 고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네, 화면을 통해서도. 94제곱미터, 약 굉장히 중대형 아파트인데요. 네. 94제곱미터로서 감정 가격은 6억 3천만 원. 한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70%에 1월 12일 날 4억 4천만 원에 입찰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현재 시세는 약 한 8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와, 그럼 4억 가까이 예.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금 층수도 보면은 102동에 22층, 굉장히 로열층이네요. 우리가 네. 얘기하는 그 마천루의 아파트로서 조망권이 좋은 이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가 2016년도에 분양 가격이 6억 3,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분양 가격이 6억 3,800만 원이라면은 전 지역으로 이번에 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만약에 이 금액대에 5억대에 낙찰을 받는다면은 시세보다 3억 이상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전세권자가 3억 3천만 원짜리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전세권 역시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고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추가 부담이 전혀 없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일산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양시에 위치한 매물까지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제 네. 두 군데 다 본 건가요? 뭐 또 하나 또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개봉동의 아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개봉동. 서울이네요. 예. 개봉동도 또 많은 좋은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개봉동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경매 물건 찾아주셨어요. 2020. 네, 지금 가연 사건 번호 10347. 입력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건 번호 검색을 하시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경매 관련해서 경매 참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면서 이런 고민도 남겨주시는데 그냥 정말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글 올려주시면 또 실시간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요. 교수님 다 검색되셨을까요? 예. 자,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사만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사진상에 보면은 정남향이죠. 네. 정남향의 13층,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노열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단지수가 좋은 아파트인데요. 바로 지하철역과 가깝게 있고요. 구조를 살펴보면은 정방향으로 보면은 정남향 정방향 아파트로서 방 4칸, 욕실 2개 구조에 굉장히 구조가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이 있지만은 낙찰 받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는 소유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총 14건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지만은 낙찰 받으시면은 전부 다 소재주의 원칙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제가 5억이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뭐 전세 가격 정도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바로 지역이 갭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형 단지에 이 아파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하철 역세권의 대형 단지에 네. 개봉동의 사만 아파트 13층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개봉동 아파트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고향 지역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사실 경매 초보분들 또는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는 지역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질문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을 하나를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신경이 너무 쓰여서 팔고 싶으신가 봐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부동산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동산 경매로 내놓아도 되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그게 그 최근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했던 그 매매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내가 부동산을 내놓게 되면 인근의 부동산만 내놓게 되는데 경매를 내놓게 되면은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팔리는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고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인데 4억에 낙찰 받으면은 경매를 취소시키고 5억인데 뭐 5억 이상의 낙찰 받으면은 경매로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해서 경매를 시키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되는 기간까지 6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인근에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각을 하신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정정해드려야 될 게 정말 정직하고 좋은 물건들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계시니까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안 좋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의 어떤 그런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좋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정말 믿을 만한 부동산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또 방송도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투자 관련된 궁금증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경매와 관련된 제야의 고수 전문가는 또 저희가 금요일에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경매 관련 궁금증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고 계신 가운데 또 좋은 물건을 우리 김재필 교수님께서 하나 더 소개시켜준다고 하십니다. 한 건 더 알려주시죠. 예, 이번에는 은퇴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이 내가 살면서 월세 받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고양시에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요. 흔히 우리 얘기하는 꼬마 빌딩에 해당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자, 이 주택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돌로 깨끗이 지은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에 4층짜리 이 건물입니다. 자, 4차선 대로변에 있고요. 굉장히 지금 사진상에 보면 깨끗하게 잘 나와 있죠. 그렇네요.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는 1층에 커피숍으로 그러니까 네. 일집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도시가 개발되면 택지 개발해서 택지를 분양해서 이런 주택들을 많이 짓는데요. 네. 1층에 커피숍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이 17억인데 이 지역의 시세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월 13일 날 1억 12억 1,300,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17억, 시세는 18억 이상, 지금 12억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자, 여기에 보면은 1층에는 일종 근린 시설로서 여기는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에 현재 임차인들이 8명인데 임차 보증금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저 가격이 12억 1,300인데 임차 보증금이 12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의 내가 낙찰받아서 다시 이것을 세를 준다면은 임대 보증금만 15억 정도 받거나 안 그러면 월세로 받는다면은 월 임대료가 한 800 정도 나오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 다가구 주택을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은퇴를 앞두신 분이거나 월세를 받기 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건물 하나 받으시면은 내가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그러네요. 일찍에서는 커피숍으로서 세를 받고 나머지 다 월세를 받으면은 월세가 한 800 정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수익형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월세 800이면은 정말 든든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연금처럼 수익 받아보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까지 또 고양시에 위치한, 요즘에 고양시 많이 핫하다라는 뉴스 많이 보실 거잖아요. 일산 쪽도 그렇고요. 말씀해주신 모든 고양시 지역들이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좋은 만큼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세금 반환 안 해준 원룸 물건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건 번호로 조회가 안 돼요. 법원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번호를 넣으면 기간을 개시 결정일로부터 적으면 오늘 날짜보다 빠를 수 없다고만 뜹니다. 어떻게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건지. 사건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 8554입니다. 진행 사항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사건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원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 8554 8554입니다.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도 화성시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인데요. 네. 이런 사건을 갖다 우리는 예정 물건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경매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정기일이 8월 4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매라는 것은 오늘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대략 한 6개월 후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8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다 그러면은 4월 8일로부터 배당 요구 종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그러니까 한 7, 8월에 수원지방법원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경매가 없어지거나 변경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데 앞으로 예정돼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로부터 3개월 후니까 올 한 7, 8월 정도면은 다시 경매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배당 이렇게 요구 보시면 종기일, 되겠습니다. 네, 배당 요구 종기일로부터 보통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이후에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여름에 이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빠르게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보시려는 분인데 이제 실거주용으로 경매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주용으로 경매 낙찰을 받을 때 특별히 좀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자,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직장과 근저, 내 생활권역인가 아닌가. 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학군이라든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부동산 샀을 때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 즉 내가 부족한 돈은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낙찰 받기 전에 사전에 주거래은행에서 상담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경매든 아니면 일반 부동산 투자이든 실거주 목적이니만큼 뭐 직주 근접이나 학군 그리고 여유 자금 다 고려를 해보라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필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사이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 고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그리고 또 방송이 끝나도 24시간 노란톡 오픈 채팅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 후에 고민 언제든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은 끝나지만 24시간 열려 있고 저희는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경매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월요일에는 법률 그리고 화요일에는 세금, 화요일에는 부동산 투자 또 세금 등등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도 해결해 드릴 거니까 노란 채팅창에 주저 마시고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들 투자 끝까지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오늘이 끝까지